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았던 일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아려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말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남편과 같은 고향 출신 사람입니다. 저희 동네가 워낙 작고 사람도 많이 없어서 동네 사람들끼리 다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았던 친한 오빠였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는데 오빠가 저를 친동생처럼 대우해줘서 거의 같이 자란 거나 마찬가지였죠. 저희 동네가 워낙 작아서 이웃 사람들끼리도 다 아는 사이였는데 저희 부모님과 오빠네 부모님도 다 친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늦게 퇴근을 하시는 날이면 오빠네 집에 가서 저녁밥을 먹기도 했고 등하교도 같이 하고 말이죠. 친구들은 저한테 이렇게 듬직한 오빠가 있어서 좋겠다고 했고, 그리고 오빠가 잘생긴 편이라 친구들한테 부러움도 많이 샀죠. 이렇게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는 오빠를 누가 안 좋아하겠나요? 저도 솔직히 오빠를 조금 좋아했습니다. 아기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오빠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니까 남자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빠한테 제 마음을 고백해버리면 다시는 친동생, 친오빠 같은 관계가 되지 못할 것 같아 티를 전혀 내지 않았죠. 제가 많이 덜렁대는 성격이고 오빠가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빠뜨리거나 잃어버리는 물건이 있으면 항상 오빠가 어디선가 찾아와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빠한테 의지하는 면이 많아졌고 오빠가 여자친구가 생기면 저를 버릴까봐 많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빠는 성인이 될 때까지 연애 한번 하지 않았는데 그게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부모님들도 저희 보고 결혼하면 사돈이 되는 거냐며 호들갑을 떨곤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고 오빠는 아니라고 부정했죠.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학창시절이 끝나고 저희들 다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오빠는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일을 배우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더 넓은 도시로 가게 되었고 오빠는 고향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매일 붙어있던 오빠와 멀어지니까 왠지 모르게 싱숭생숭하더라고요. 한 번도 오빠 없이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저 혼자 외딴 곳에 남겨지니까 무서웠습니다. 대학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빠가 더 생각이 나고 너무 보고 싶었죠.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오빠와 연락은 자주 했어요. 제가 매일같이 너무 힘들다, 집 가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찡찡대면 오빠가 늘 저에게 충고와 위로를 해주었어요. 오빠가 없었다면 아마 전 못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오빠가 갑자기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기숙사에 있었고 오빠는 고향에 있었죠. 그런데 전화를 받으니 나 지금 너희 학교 기숙사 앞인데 잠깐 나와 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집이 많이 시골이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분명 몇 시간은 걸렸을 텐데 너무 놀란 마음에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오빠가 있었습니다. 몇 개월 만에 오빠를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고 저도 모르게 오빠에게 달려가서 안겼어요. 그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었고 낯선 환경에 적응도 안 됐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아는 사람인 오빠를 보니까 마음이 갑자기 놓이면서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저도 모르게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그날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사귀자고 말이죠. 그렇게 저와 오빠가 만난 이야기입니다.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이였는데 서로가 곁에 없으니까 드디어 소중함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날부터 연애를 시작했고 제 첫 남자친구가 오빠여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부모님들도 다행히 저희의 연애를 너무 좋아해 주셨죠. 저는 오빠와 연애를 몇 년 동안이나 했는데 그동안 오빠는 사업도 잘 되고 저도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사실 저희들 다 첫 연애인데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니까 너무 로맨틱하더라고요. 부모님들도 무슨 동화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웨딩 플래너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오빠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소개시켜 주셨는데 아는 사람이라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소개받은 플래너를 찾아가서 상담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개받은 플래너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바로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저와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집으로 가니 이미 빈집이었고 학교도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저희 때는 연락할 방법도 없어서 아무런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떡하니 만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친구와 같이 인사를 나누고 저희 셋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하도 오빠와 붙어 있었기에 친구도 오빠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둘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되게 놀란 눈치더군요. 저는 결혼식 이야기보다 그 친구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수연아, 근데 너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졌냐? 나 솔직히 그때 좀 섭섭했어. 아, 그때? 그때 그냥 전학 가게 됐는데 너한테 말하면 너무 슬플까봐 일부러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조용히 간 거야. 미안해. 그래도 연락은 하고 가지. 이렇게 우연으로 안 만났으면 너한테 청첩장도 못 줄 뻔했어. 저희는 과거 이야기도 하고 결혼식 이야기도 하면서 시간이 훌쩍 지나고 말았어요. 아침에 갔었는데 어느새 해가 다 지고 말았더라고요. 저희는 연락처를 주고받고 카톡방을 만들어서 나머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해야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플래너가 저와 아는 사람이라서 맘 놓고 할 수 있었죠. 오빠와도 자주 만나면서 결혼 이야기를 했는데 오빠도 다행히 플래너 친구가 마음에 든다고 하더군요. 저희 셋 다 같은 고등학교였지만 오빠는 그 친구가 기억에 나지 않는데요. 저와 제 친구는 학교를 다니면서 늘 붙어 있어서 그럴 리가 없는데 오빠가 그렇다고 하니 의심은 하지 않았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셋이서 친해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결혼 준비를 한 지 그렇게 한 달이 넘어갔어요. 한 달이 지났지만 정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아직 준비해야 할 게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죠. 그런데 우연히 오빠의 휴대폰을 본 날이 있었어요. 알람이 와서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보는데 플래너 친구한테 왔더군요. 그런데 3명이서 있는 단톡방에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둘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빠와 친구의 대화 내용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단순히 플래너와 예비 신랑의 공적인 대화가 아니었거든요. 둘이서 아주 깨가 쏟아지는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주말인데 뭐하냐, 좋은 아침 보내라,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다 등등 둘이서 아주 하하호호 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대화의 시작을 보니까 친구가 먼저 연락을 했더라고요. 초반에는 오빠가 조금 튕기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빠는 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게 재밌었는지 같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한테 잔다고 한 시간에 그 친구와 전화를 했더군요. 정말 놀랐어요. 오빠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적극적으로 플래너 친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왜 남자친구가 없냐고 말하면 친구는 소개 좀 시켜달라, 외롭다 이러면서 꼬리를 치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대박인 건 바로 오빠와 플래너 친구가 주고받은 사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셀카를 보내는 것은 물론이었고 플래너 친구는 자신이 오늘 뭘 입고 나갈 건지 거울로 셀카를 찍어서 보냈죠. 그러면서 오빠는 치마가 짧은데요? 라고 하면서 둘이서 아주 꽁냥꽁냥 거렸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오빠가 다른 여자와 하호호호 거리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들의 대화 장면을 보니까 너무 놀랐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이럴 수 있나요? 무엇보다도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직 결혼도 하지도 않았는데 오빠의 바람이라뇨.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며칠 동안은 고민했어요. 오빠한테 말을 할지 말지요. 그런데 그때의 저는 너무 바보 같았고 오빠가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제가 오빠한테 이렇게 내 친구와 연락하는 거 싫다고 말을 하면 오빠가 저를 떠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며칠을 마음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인지 머리카락이 수도 없이 빠지고 점점 말라갔어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들은 웃으면서 대화할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수많은 고민 끝에 오빠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와 선 넘는 대화하는 거 속상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오빠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며 일부러 제 친구라서 좋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거래요.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평생 오빠한테는 여자는 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또 바보같이 그런 사탕 발린 말에 흔들렸고 오빠를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오빠는 친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오빠도 저 말고 다른 여자와 연락을 해본 적이 없어서 원래 이렇게 해야 예의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속상해할 줄 몰랐답니다. 저도 오빠의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친구와 어색해지진 않았고 결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죠. 그런데 결혼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더 급하게 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결혼은 작고 소박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았고 만족했어요. 다들 제 임신을 축하해 주어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플래너 친구와의 연락은 끊겼어요. 사실 저는 저희 남편과 그런 대화를 오고 가는 것을 보았을 때 조금 실망도 했고 더 이상은 웃으면서 그 친구를 맞이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딱히 붙잡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는 신혼집에 들어가서 드디어 결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 좋았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저의 의심입니다. 남편이 과거에 다른 여자와 연락을 했던 게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저도 모르게 남편을 의심하고 있더군요. 매일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했고 남편의 카톡을 밤마다 확인을 하고자야 마음이 놓였죠. 남편도 다행히 저에게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카톡도 당당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아이를 낳았고 나름 화목해 보이는 가족을 꾸렸죠. 저희는 아들을 낳았는데 시부모님이 더 좋아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가부장적인 편이었는데 드디어 대를 이을 수 있다고 기뻐하시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 너무 정신이 없고 아이를 돌보는 데에만 집중하게 되어서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남편의 의심을 하는 건 사라진 지 오래였죠. 아이는 새벽에 매일같이 잠에서 깨서 아이를 돌보기에도 바빴고 남편은 일을 한다고 육아는 점점 손을 떼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승승장구해서 남편은 매일같이 바빴고 집에 오면 씻고 잠만 잤어요. 아들 얼굴 볼 틈도 없었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에게는 집이 그저 잠을 자는 공간일 뿐이었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오랜만에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싶더라고요. 몇 달 동안 남편의 휴대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왠지 모르게 촉이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는 동안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근데 전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50만 원씩 누군가에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익숙했습니다. 바로 웨딩 플래너 친구였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손이 벌벌 떨렸고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결혼과 동시에 연락이 끊긴 줄 알았는데 왜 남편이 50만 원씩 보내고 있는 걸까요? 정말 믿기지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한 번도 남편이 술이나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남편한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더군요. 말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저는 며칠 동안의 긴 고민 끝에 플래너 친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집 앞으로 찾아갔어요. 친구에게 미리 연락을 하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플래너 친구가 딸아이를 안고 있더군요. 나이는 저희 아들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자아이의 얼굴을 보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죠. 저희 남편과 똑같이 생겼었거든요. 제가 자신의 딸을 보면서 정신이 빠져있는 것을 보고 플래너 친구도 상황을 대충 눈치챈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래너 친구는 저에게 솔직하게 다 말해줬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남편과 플래너 친구 사이에서 생긴 딸이 맞대요. 그리고 50만 원은 양육비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둘이서 저 몰래 연락을 하고 만난 것으로 모자라 아이까지 만들었다뇨.
제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으니 친구는 저에게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오빠 내가 먼저 좋아했어. 라고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 친구는 저에게 제 남편을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너 내가 고등학생 때 그 오빠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그런데 맨날 너한테 꼭 붙어서 다니고 나한텐 관심도 없고, 그래서 너랑 친해지면 나한테도 눈길을 주겠지 싶어서 너 이용해봤어. 너랑 친해지면 나한테 관심을 줄까봐. 그런데 여전히 그 오빤 너만 보고 있더라? 나보다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몸매도 안 좋은 너한테 졌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내가 그 오빠 불러서 고백했다?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너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근데 그 오빠는 끝까지 너 생각만 하면서 내 고백을 거절했어. 자기는 널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전화 깐 거야. 쪽팔리고 화나서. 그런데 정말 우연찮게 플래너가 내가 됐지 뭐야? 그래서 이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들이댔어. 내가 원래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네가 뺏은 거니까. 내가 네 남편 술 좀 먹이고 실수 좀 저질렀다. 왜? 뭐 문제 있어? 내가 먼저 그 오빠 좋아했어. 네가 뺏은 거라고. 저는 그 친구의 검은 속내를 마주하고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친구는 저희 남편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일부러 실수를 하게 해서 임신을 한 거래요. 그러면서 자신을 봐줄 줄 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이혼을 해달래요. 제 자리에 이제 자기가 들어갈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이혼하면 화목한 가정환경 속에서 딸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도저히 손이 안 올라가고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친구는 맞으면서도 실실 웃고 있었고 저는 친구 집에서 나와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모든 사실을 시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워낙 가부장적인 분들이셔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직전이었죠. 저는 이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소식을 듣고 시댁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제발 이혼은 하지 말아달래요. 한순간의 실수였고 세상의 여자는 저밖에 없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었죠. 저는 오로지 제 아들만 있으면 되었기에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를 내밀고 아들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우선은 친정집에 가서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 남편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기 때문에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정식적으로 이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화가 미칠 듯이 나고 그들이 저한테 그런 배신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밤마다 악몽도 꾸었고 무엇보다 아들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금 통쾌하긴 하더군요. 친구를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요. 딸을 낳아서 안 되고 본처가 아니라서 절대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호적에도 올리지 못하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 하나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흔들린 남편도 정말 나빴죠. 지금은 아예 연락도 하지 않고 있고 양육비만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두 곳에다가 양육비를 줘야 하는 것이죠. 몇 달이 지난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도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친구 조심히 사귀시고 결혼도 잘하시길 바래요. 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